오늘 발표할 논문은 트레드밀 트레이닝의 속도가 과연 제 뇌졸중 후 이후에 보행을 학습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 치료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논문은 클리니컬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하는 데 실려 있는 거고요. 2015년도 한 5년, 6년 정도 된 논문입니다. 우리나라 분이 쓰신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에 대한 효과를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치료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트레드밀 훈련의 효과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일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한 논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초록을 대충 살펴보면 일단은 60명 정도의 환자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적은 숫자는 아닌 거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스피드, 뭐 1.2에서 1.3 정도의 스피드를 가지고 트레드밀 보행 훈련을 한 것이고, 대부분 균형과 보행 능력에 대한 측정 방법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대략적인 결론은 빠르게 걷는 트레드밀 훈련이 보행 능력을 좋게 만드는데 효과적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보행 능력 훈련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는 과제 지향 또는 과제 특정 접근법들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쉽게 말하면 보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동작과 과제들을 한꺼번에 같이 훈련시키는 거를 과제 특정 훈련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트레드밀은 물론 이제 그 지면에서 보행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면 보행은 내가 직접 바로 차고 나가면서 하는 그 훈련법이고, 트레드밀 훈련은 아래 이제 벨트가 들어가면 발을 한 발씩 띄워주기만 하는 훈련 방법인데, 어쨌든 치료실에서 매번 보행 훈련을 다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트레드밀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EBP 측면에서 보면 트레드밀 훈련이 보행 능력을 좋게 만드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트레드밀 훈련 이라고 하는 거는 유산소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보행 훈련법으로서 적합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많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트레드밀 훈련에 대한 거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보행 속도도 좋게 만든다, 보행 거리 멀리 걷게끔 하는 거, 그리고 환측과 건축에 대한 스텝 길이, 대칭성, 그런데 전부 다 효과적일 것이다. 또는 근력뿐만 아니라 에어로빅 능력이 좋아지니까 에너지 소비에도 이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식의 보고를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런 식의 배경을 가지고 시작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레드밀 훈련 자체에서 보행 능력을 좋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차피 트레드밀 보행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효과를 조금 더 좀 크게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따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일반 정상 건강한 성인들의 평균 보행 속도가 1.1에서 1.16 정도 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경제적인 효율적인 보행 속도는 1.3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보행 거리 대비해서 산소 소비하는 거, 보행 수행에 대한 거, 산소 소비, 그거를 같이 계산을 해서 보니까 1.3m/s로 걷는 거,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빨리 걷는 거죠. 속보로 걷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경제적인 보행 속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뇌졸중 환자분들은 보행 속도가 정상치에 아주 턱없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0.4에서 0.8, 요런 정도 보행 속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1초에 최 1m를 못 가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밖으로 나가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사회에 나가서 마음 편하게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치료실에서 보행 치료할 때 보행 퀄리티를 되게 중요하게 고려해서 치료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골반을 좀 덜 흔든다거나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 많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그런 거를 되게 안 좋게 보고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환자분한테 독려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양적인 측면,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0.8m/s 이상의 보행 속도가 있어야지만 마음대로 지역사회에서 다닐 수 있겠다라고 이미 이거는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뇌졸중 환자분들 속도는 그냥 집에서밖에 못 있는 거죠. 밖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집 앞에 있는 뭐 우체통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정도 가야지밖에 안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너무 느린 거예요. 밖에서 아무 걱정 없이 문제 없이 들락날락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요렇게 느린 속도로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대부분 환자분들이 유산소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멀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0m 정도를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으면 지역사회에서 보행 가능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요런 0.4가 채 안 되는 요런 정도의 보행 속도를 가지고 300m를 걷게 되면 15 분에서 20 분이 걸립니다. 긴 거리가 절대 아니에요. 정상적인 남자들은 300m는 5분 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일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가다가 힘드니까 쉬었다 가고 또 쉬고 이런 전체 시간을 포함하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걷기가 힘들죠. 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되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횡단보도에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몇 초 남았다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다 끝날 때까지 길을 건너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빠른 보행 속도가 아니면 안전하게 길을 못 건넙니다. 중간에 신호 끝납니다. 거기다가 차들이 빵빵거리듯이 차 막 다니지 그러면 오히려 보행 속도가 더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하지가 않아요. 뇌졸중 환자분들이 충분히 빨리 걷는 거, 충분히 멀리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쉽게 퇴원을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지요. 그래서 이 저자의 생각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걷는 속도가 1.3 이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환자분한테 한번 대입을 한번 해 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뇌졸중 환자분들이 굉장히 느리게 걷기는 하지만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걸리게 되면 그만큼 그 산소 소모량 대비 경제적인 그런 보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레드밀 훈련하는 그룹이랑 비교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빠른 속도로 걷게끔 한 거. 그리고 그냥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면 좀 더 높이고 이렇게 해서 실험군 대조군을 나눠 놓고 훈련을 시킨 효과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61명에서 실험군에 30명, 대조군에 31명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급성기에 있는 분들을, 만성기가 아닌 급성기라든가 아급성기에 있던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약간은 응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적인 상태가 스테이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뇌졸중, 뭐 뇌졸중이 계속 반복될수록 증상은 더 심해지잖아요. 그 보행 속도는 이제 0.4 정도, 아주 느린 속도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0.3에서 0.4 정도를 많이 보여요. 그리고 펑셔널 앰뷸레이션 카테고리에서 3단계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도와주지 않아도 그냥 옆에서 치료사가 어떻게 하세요 말로만 이게 가이드를 해도 잘 걸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그 보행 능력, 전반적인 신체적인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좀 빨리 걸을 수가 있겠죠.
최초에는 100명 정도를 스크리닝을 했어요. 근데 100명 중에서 선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72명이었고 이거를 쭉 나눠서 했는데 중간에 탈락을 해서 여기 31명, 30명만 남아서 이렇게 비교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실험 조건입니다. 실험 조건은 어 보행 속도는 굉장히 빠른 아까 1.3 정도에 맞춘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는 자기 평균 보행 속도의 뭐 2배, 뭐 3배 이상 빠른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2배 정도 빠른 거일 거고. 그래서 이게 안전성에 우려가 있어서 처음에는 바디 웨이트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를 딱 체중을 들어주고 발을 이렇게 빨리 옮길 수 있게만 만들어 준 것이요. 그러다가 보행 패턴이 잘 유지가 되면 바디 웨이트 서포트한 이 비율을 조금씩 낮춰 나간 겁니다. 그래서 웨이트 서포트가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이거를 서포팅을 하면서 하는 거를 비율을 높인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을 읽어보면 실험 마지막 회기에는 이분들이 전체 웨이트를 다 받아서 했다. 바디 웨이트 서포트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요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대저군 환자분들도 그냥 하네스를 착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디 웨이트 서포트는 없이 왜? 좀 느리게 걸었어요. 최대 보행 속도에서 10m 테스트를 해서 가장 빠르게 걸은 보행 속도를 딱 정한 다음에 거기에 50%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설렁설렁 걸은 거예요. 마치 우리 지금 환자분들이 트레드밀 걷고 올라가세요 그러면 굉장히 본인들이 편한 속도로 이제 설렁설렁 운동을 하잖아요. 이런 속도에서는 그냥 에어로빅 운동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 놓고 보행 패턴이 좀 좋으면 조금씩 속도를 이렇게 올려 나간 겁니다. 특별한 원칙 없이 이렇게 올려 나간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실험군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훈련을 했다. 첫 번째는 속도, 두 번째는 바디 웨이트 서포트에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못 따라갈 수가 있어서 처음에는 체중을 많이 지탱해 줬다는 거, 그리고 점진적으로 체중을 지탱을 내렸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요. 대조군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트레드밀 훈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트레드밀 훈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측정 방법은 뭐 터그라든가 10m 워, 6분 보행, 그리고 보행 그 스텝 랭스를 재기 위해서 그냥 10m 워 테스트에 근거해서 보행 스텝 랭스, 뭐 스텝 너비를 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 효과 크기라고 하는 거는 임상적인 그 효과에 대한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클수록 임상적으로 더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를 어, 지지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다른 것들은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뇌졸중 이후에 아까 급성기 아니면 하급성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뭐 일수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며칠 차이 안 나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 볼 거는 십자가를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실험군, 빠르게 걸은 그룹이랑 대조군, 빠르게 걸은 실험군이랑 그냥 일반적인 트레드밀군 두 군을 차이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10m 터그 10m 보락 테스트를 보니까 이펙트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요거는 굉장히 임상적인 효과가 있다, 차이가 있는 걸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빠르게 걷기를 했던 트레드밀 운동군이 훨씬 더 많은 지표가 좋아졌더라. 두 군 다 실험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두 군 다 좋아졌습니다만 빨리 걷기를 했던 게 더 많이 좋아진 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군내 비교보다는 군간 비교가 더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이제 양쪽 스텝끼리 이거는 뭐 그냥 대략적으로 보행에 대한 거를 계산을 한 거지요. 그렇다고 쳐도 보행 대칭성을 따질 때는 건축으로 얼만큼 가는지, 환축으로 얼만큼 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대개는 건축의 스텝 랭스는 짧고 환축의 스텝은 더 긴 거죠, 상대적으로. 그게 이제 맞아질수록
보행 대칭성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걸렸던 거는 보행 수행에 대한 거를 아주 집중 훈련하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 걸을 때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보는 거는 뭐 아주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빨리 걷는 거는, 발을 빨리 옮기는 거는 그만큼 근육 활동을 빠르게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더 많은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부터 신경성의 유입이, 신경 컨트롤, 신경적으로 조절해 주는 그런 신경 정보들이 굉장히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더라라고 해서, 그런 신경적인 그 네트워크의 효과 때문에 더 빨리 좋아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정확히 그 원인을 파악해서 얘기해 주는 거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빠르게 발을 옮기는 것 자체는 신경학적으로 조절 능력이 훨씬 더 크게 필요한 거는 사실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신경학적인 조절 능력이 올라갔기 때문인 것 같다. 요렇게 결국은 다리 쪽으로 신경 컨트롤에 대한 그 정보 유입이 많이 증진된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동신경 세포가 많이 흥분시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변화로 보는 거지요. 스텝 길이가 늘어난 거는 치고 나가는 게 더 좋아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트레드밀 빠르게 훈련한 그룹이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이미 다른 논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식의 논문도 있었어요. 치료사가 뒤에서 매뉴얼 가이드를 해주면서 보행 훈련을 시켰던 그룹이랑 트레드밀 걸렸던 그룹 비교를 해보니까 트레드밀 걸렸던 그룹이 훨씬 더 좋아졌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보행 대칭성도 트레드밀에서 빨리 걸었던 그룹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논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은 지금은 이미 에비던스가 설립이 됐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트레드밀 훈련,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식으로 하는 거,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는 보행 능력을 좋게 만드는 데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빠른 보행, 트레드밀 훈련을 통해서 보행 능력을 더 좋게 만들고 싶으면 빨리 걸리라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 트레이닝 할 때 트레이닝 부하에 대한 거가 높을수록 더 많이 좋아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근력 운동할 때 아령 무게를 더 많이 들면서 근력이 좋아지고 우리 알통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그 물리치료 서비스가 높은 강도로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많이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그런 논문들도,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걸리는 거는, 트레드밀 통해서 빠르게 걷는 거는 트레드밀 훈련의 강도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훈련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빠른 속도 옵션이 하나 있었고, 속도, 또 하나는 바디 웨이트 서포트, 이거를 점진적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사실은 메타 분석 논문을 보니까 바디 웨이트 서포트를 하든 말든 간에 어떤 보행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나온 논문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디 웨이트 서포트를 해주는 거는 트레이닝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 메타 분석으로 결론낸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논문의 결과는 결국은 바디 웨이트 서포트 조건이 아니라 빨리 걸었던 하이 스피드로 트레이닝 훈련을 한 것 때문에 더 많이 좋아진 것 같다. 그래서 이 연구의 효과는 그냥 속도에 따른 효과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구 대안참은 뭐 30명씩 소수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파워 분석까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파워 분석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좋은 보행 능력, 다시 말해서 빨리 걸리기 위해서는 너무 느리게 걷는 분들을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보행 환경에 대한 대처 기전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그런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또 제한점은 사실은 1.2, 1.3 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환자분들한테. 잘못하면 이게 심혈관 쪽이 스테이블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힘든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한테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좀 위험한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강도가 너무 센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근거로 한다라고 하면 향후 연구는 아마도 이제 사람 각 능력에 맞는 빠른 속도를 정의를 해 주는 그런 연구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드밀 훈련은 어차피 병원에서는 대부분 셀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셀프로 할 때 우리가 쪼금은 안전하면서도 강도를 좀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고안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이제 그 결론은 결국은 빠른 속도로 하는 트레드밀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쪼금 트레드밀 통해서 쪼금 더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평상시 설렁설렁 걷는 것보다 쪼금 더 빨리 걷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